그는 사랑꾼이 아니었다. 여인을 이용해 신하들을 도륙한 냉혈한 로맨틱 가이. 숙종의 소름 돋는 진실. 내가 장희빈을 사랑했지만 인현왕후도 불쌍하고. 드라마 속 숙종의 이미지입니다. 두 여인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휘둘리다가 결국 비극을 맞는 로맨스 남편. 우리는 숙종의 시대를 치정극의 시대라고 기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 속 숙종은 사랑 때문에 나라를 흔든 우유부단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선 왕조 500년을 통틀어 신하들을 가장 두려움에 떨게 만든 가장 냉혹하고 치밀한 정치 구단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이라는 가장 감성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신하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정치 세력을 하루아침에 싹 갈아엎는 황국의 마술사였습니다. 오늘은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비극을 철저히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던 냉혈한 숙종의 절대 왕권 구축 비사를 파헤칩니다. 젊은 왕의 딜레마, 강력한 신하들의 그림자. 숙종이 즉위했을 당시 왕실은 약했고 신하들의 권력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특히 서인 세력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영수는 조선 성리학의 거두 송시열이었습니다. 송시열은 왕 앞에서도 할 말은 다 했고 때로는 왕의 결정에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숙종은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 역시 아버지 현종이나 할아버지 효종처럼 신하들의 눈치를 보다가 허수아비로 죽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강력한 신하들의 틈을 벌려야 했습니다. 숙종은 왕권이 신하들에게 침해받지 않도록 견제할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찾은 무기는 바로 붕당 그 자체였습니다. 황국의 마술, 권력의 롤러코스터. 숙종이 고안한 정치 기술은 황국이었습니다. 국면을 바꾼다는 뜻 그대로 하루아침에 집권당을 싹 갈아엎어버리는 초강수였습니다. 숙종의 의도, 신하들을 이용해 신하들을 친다. 어느 한 당파도 영구적으로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막고 모든 권력의 향방을 오직 왕의 의지에만 종속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결과, 숙종의 잦은 황국으로 인해 신하들은 내일 아침까지 자신이 살아남을지조차 알 수 없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누구도 왕에게 맞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1차 황국, 경신왕국 1680년. 숙종은 남인들을 숙청하여 서인에게 권력을 몰아주었습니다. 이로써 즉위 초 자신을 괴롭히던 남인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2차 황국, 기사왕국 1689년. 장희빈을 이용하다. 숙종은 권력을 독점하려는 서인 세력을 견제해야 했습니다. 그가 꺼낸 카드는 여인 장희빈과 아들 경종이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이 아들을 낳자 이 아들을 세자로 삼으려 했고 이에 반대한 서인들을 하루아침에 역모로 몰아 숙청했습니다. 송시열 등 서인의 거물들은 유배후 사약을 받았습니다. 장희빈은 이 황국 덕분에 왕비의 자리에 오르고 남인들이 집권합니다. 장희빈, 사랑받은 여인이 아닌 칼이 되다. 기사왕국은 숙종이 장희빈을 사랑해서 일으킨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숙청을 위한 도구를 교체한 사건이었습니다. 숙종의 계산, 서인들을 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통성을 부정할 만한 강력한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장희빈의 아들 경종은 그 명분이었고 장희빈은 왕비의 자리에 앉아 남인들의 충성을 유도할 인센티브였습니다. 인현왕후의 폐위. 인현왕후를 폐위시킨 것도 서인 세력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권한 남인들 역시 권력을 독점하려 하자 숙종은 곧바로 실증을 느꼈습니다. 숙종의 눈에 이제 장희빈과 남인들은 너무 커져버린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판을 뒤집을 준비를 합니다. 갑술왕국, 냉혹한 남편이 완성. 3차 황국, 갑술왕국 1694년. 장희빈을 버리다.
숙종은 이번에도 여인을 이용합니다. 새로운 후궁 무수리 출신 숙빈 최씨를 내세워 장희빈의 몰락을 꾀합니다. 숙빈 최씨는 폐위된 인현왕후를 옹호했고 숙종은 그 여론을 등에 업습니다. 숙종은 인현왕후를 복위시키고 장희빈은 다시 희빈으로 강등시킵니다. 장희빈은 절규했지만 숙종은 냉정했습니다. 장희빈이 일으킨 저주 구판 사건은 숙종이 그녀를 제거할 완벽한 최후의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장희빈은 결국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숙종은 사랑했던 여인을 처단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쓸모없는 정치 도구를 제거한 것입니다. 숙종은 그녀의 죽음 직후 앞으로 비는 절대로 왕비가 될 수 없다는 법까지 만듭니다. 이는 자신의 아들 경종을 위해 다른 외척이 다시는 힘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냉혹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숙종은 사랑에 휘둘린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장한 권력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고양이 집사 금손이와의 역설. 숙종의 정치적 잔혹함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키우던 고양이 금손이와의 관계입니다. 숙종은 금손이를 지극히 아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는 냉혹했지만 금손이에게는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금손이가 어디에 앉든 내버려 두었고 심지어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금손이에게 자신의 수라상, 음식을 나누어주는 겸상까지 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왕이 동물과 겸상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는 인간들에게는 결코 내어주지 않았던 진심 어린 감정을 고양이에게만 허락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눈빛에 두려움에 떨었지만 고양이 금손이는 왕의 수염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숙종이 1720년 승하하자 금손이는 슬피 울며 밥을 먹지 않았고 결국 숙종의 능이 보이는 곳에서 며칠 후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숙종은 인간에게는 공포를 심었지만 고양이에게는 진정한 사랑을 주었던 역설적인 군주였습니다. 그의 냉혹함과 인간적인 다정함은 이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절대 왕권의 그림자. 숙종은 46년간 통치하며 조선 역사상 절대 왕권을 가장 완벽하게 확립한 군주였습니다. 그가 죽은 뒤 신하들은 그 누구도 왕권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명암이 엇갈립니다. 강력한 왕권 덕분에 조선은 안정적인 후기 통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자주 일으킨 황국으로 인해 신하들은 노론과 소론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파벌로 나뉘었고 이 파벌 싸움은 훗날 영조와 정조 시대를 괴롭히는 고질적인 병폐가 됩니다. 숙종은 사랑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을 완벽하게 통제한 냉혈한 플레이어였습니다. 그의 냉혹한 정치적 천재성이 조선 후기 역사를 완전히 재편했습니다.